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소고발전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선거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고소고발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이 김은혜 후보 측에서 김동연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이 과거에 선물을 보냈는데 명절 때 이 선물을 한 업체에 2.2억 5천만 원치 선물을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배임 혐의라는 거죠. 바로 뭐냐? 김동연 이번 후보가 과거에 기재부 장관일 때요, 2년 연속해서 측근업체에게 2억 5천만 원 정도의 부처 명절 선물 세트를 몰아줬는데 이게 직권남용 그리고 연무상 배임 혐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은혜 후보 측에서 오늘 고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이 김동연 후보가 말이죠. 이 과거에 재정경제비서관 청와대에서 역임할 때 농수산식품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바로 이 김 후보가 말이죠. 부총리를 퇴임한 이후에는 이사장을 맡았던 사단법인 육회한 반란, 여기에 또 이사로 참여한 바 있어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간에 단일화할 적에는 이 김동연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것은 뭐 분명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뭔가 이 배임 혐의, 이 법률적으로 성립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은혜 후보의 대변인 홍정기 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이 폭로 내용을 보면요, 기재부가 2017년도 설에는 선물 세트를 우체국 쇼핑에 마쳤어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하고 나서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2017년도 추석 선물 세트 공급을 받은 사단법인 한국벤처농업포럼은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는 기관이고, 2018년도 서울 추석 선물 세트 공급을 맡은 Anet 디자인 앤 마케팅은 한국벤처농업대학 운영자가 만든 업체다. 예, 그래서요, 한국벤처농업대학하고 관계가 있는 곳에 3번의 명절 동안에 총 6건,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이 지급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연 후보가요, 한국벤처농업대학 설립자인 바로 민승규 박사하고 이러한 인연을 토대로 해서 한국벤처농업포럼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장본인이 민승규 박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영 씨가 송옥이 구매 이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서 큰 홍역을 앓고 있는데, 김동연 후보는 관훈 토론에서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게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향을 밝힌 바 있고, 청렴의 잣대는 본인에게도 동일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한 바 있는데, 이것을 이제 소환하면서요, 이 홍 후보가 말하고, 홍 대변인이 비판하고 있냐면, 김동연 후보 구체적으로 자신의 지인, 즉 민승규 박사 후원자에게 부총리 지위를 이용해서 독점적 이익을 취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데, 당장 김동연 후보는 이제 검경의 수사부터 받아라, 이렇게 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공직자 경력, 청렴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지인 찬스, 권력 찬스에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러한 김동연 후보에게 공정과 투명한 경기도정을 기대할 수 있겠냐?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법카를 개성하는 김동연 후보는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 그러면서요, 김은혜 진신 캠프는 이상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그러니까 한국벤처농업포럼은 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Anet 디자인 앤 마케팅은 한국벤처농업대학 운영자가 만든 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벤처농업대학에 이렇게 선물을 몰아준 거, 그 액수도요, 2억 5천만 원이면 뭐 김혜경 법과 쓴 게 몇백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 600만 원? 이거와 비교하면 뭐 수십 배, 수백 배죠. 이거 반드시 법적인 검토가 굉장히 긴밀한 상황이다. 이래서,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경기도 지사 나올 사람, 이 김동연, 그리고 지사였던 이재명, 이거 뭔가 말이죠, 이 구린내 나는 일만 아주 골라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고발 의지를 밝혔는데, 참고적으로요, 이 선관위에서는 김은혜 재산이 16억 축소 신고가 됐다. 그래서
이 16억 축소 신고와 관련해서요, 선거일 모든 투표소에 게시한다라는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억가량의 축소 신고 기재에 관해서 김은희 후보 측에서는요, 이건 뭐 이 실무자의 착오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먹힐 것이냐. 예를 들어서 조수진도 실무자 착오다. 착각했다. 깜빡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홍걸 마찬가지로 착오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작년이죠. 이제 벌써 이 현직 국회의원들 당선되고 나서 이 축소 신고 문제가 됐을 때 전부 착오다. 깜빡이 잊었다. 실수했다. 이렇게 됐는데 전부 솜방망이 처벌이 됐어요. 법원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16원가량 축소됐다 한들 그 당시 축소 액수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당락에까지 영향을 주겠느냐. 이 법원 사례를 보면 그렇지만은 과연 이 16원가량 축소 기재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초박빙 상황이잖아요. 선거 투표소에 전부 다 붙였다.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김은희 후보 측에서 이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도 마찬가지로 또 영향을 상당히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요, 진흙탕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요, 정당 차원에서도 이 후보들이 신청하는 재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동원한 어떤 특별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철저히 검증해서 후보를 내세우는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선관위가 말이죠, 이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김 후보의 정보 공개 자료 중에 배우자의 재산액이 211억 2616만 8천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합계 재산액이 225억 3183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배우자 재산액은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227억 4,394만 6천원, 합계 재산액은 훨씬 더 많은 241억 4,961만 7천원으로 각각 기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관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과소신고하게 된 내용을 쭉 보면 배우자의 서울 대치동 빌딩의 재산을 실제 가액인 173억 6천원보다 적은 158억으로 한 14억 9천만원, 한 15억 정도가 과소신고됐고, 배우자 소유 증권 가액도 실제 가액인 9억 6천여만원보다 적은 8억 3천여만원으로 1억 2천여만원이 과소신고됐다.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히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선관위는 김 후보가 지난 23일 날 TV토론에서 배우자의 건물 공유 지분과 관련해서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입니다. 라고 한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김 후보 배우자의 해당 건물 지분은 4분의 1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선관위에서는요, 이 공고문에 적힌 재산 합계 16원 축소 기재했다는 사실을 이 3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도내 투표소 근처에 각 5잔씩 부착하고 선거 단일에는 도내 모든 투표소 입구에 공고문을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 후보의 허위재산 신고 때문에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도민이 혼란을 겪게 됐다. 후보직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은 김 후보 측에서는 입장문을 통해서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안전을 기하겠다. 고의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자, 이게 또 앞으로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 측에서 결국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뭘 입장을 내놨느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요, 고발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수단체들. 자, 이 내용 보면 문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고,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다. 그래서 확송기 소음, 원색적 욕설, 시달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어르신들이 받고 있고,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 4개는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며
문 대통령을 향해서 개 XX 빨갱이라고 욕설을 하는 보수 유튜버나 1인 시위자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영상 속에서 시위자들이 내는 소음은 수백 미터 밖에서도 들려서 주변 인가와 산에 울려 퍼지고 있고, 시위자들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됐지만은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은요, 집회 시위에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영상 공개 이유를 밝히고요. 그러면서 막무가내식 저주와 역설로 선량한 주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 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정부와 치안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이죠,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도요, 욕설, 저주, 협박, 이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야말로 최악의 소유의 주민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고통스러운 환경, 참 부당하고 비참하다. 그러면서 업무 태만을 넘어섰다, 경찰.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증오연설 규제 입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지난 28일 날 트위터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집회이냐? 총규를 거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야 되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어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트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러한 SNS 글은 현재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문다혜 씨가 드디어 이제 자기 아버지 챙기는 모습의 SNS를 올렸는데요. 27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28일 날 이런 시위 보수단체를 게시하는 비판을 올렸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 비판을 올리면서 개인으로 조용히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묵묵부답 견뎌내는 것은 여태까지 정말 잘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고 이제 내가 부모님을 지키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문다혜 씨의 입장문과 관련해서 전효욱 전 의원이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바로 28일 날 올린 페이스북 글인데요. 잊혀지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는 아버지를 다시 SNS에 올린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예, 아버지가 된 문재인 대통령이 낮잠을 자든 책을 읽든 딸의 눈으로 보고 딸의 가슴에 새기면 될 것이다. 될 것을 말이다. 즉, 이 얘기는요, 이 사진을 올렸는데 낮잠 자는 모습도 올렸고 또 이 책을 읽는 모습도 올렸어요.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답은 문다혜 씨 프로필에 있다. 문 씨는 요가 강사를 하다가 최근 큐레이터로 문 대통령 퇴임 헌정전을 기획했다고 한다. 문파 1호 리얼 딸의 비즈니스적 전직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소중하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딸은요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문 씨가 SNS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지만은 좀 이상하다. 게다가 태국에서 같이 꽤 오래 살았는데 말이다 라고 이제 태국 장관을 또 끌어내면서 문 씨는 2017년도 대선에서 마지막 날에야 모습을 드러냈는데 문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라면서 그러나 마지막 날 저는 문파 1호 라며 문재인의 세상은 여성이 편한 나라라고 말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전효욱 의원의 이러한 직접적인 비판, 문다혜 씨도 꼭 반성 차원에서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난번에요, 서울지방경찰청 101 경비단에서 탄알 6알이 분실돼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101 경비단에서 말이죠,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지금 고소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01 경비단은 뭐 사실상 준 경호 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 경비를 맡은 부대니까 말이죠. 대통령 집무실 주변. 자, 누구냐? 순경으로 돼 있어요, 계급은. 그런데 지난 5월 중순쯤에 경기 수원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고요. 고소된 지 딱 일주일 만인 지난 17일 날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정상적으로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직위해제 조치를 받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직위해제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요,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본인이 전출을 희망해서 101 경비단에서 나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탄환 6R일 분신됐을 때도 이 경비단 기강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똑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주 그냥 제대로 정신교육도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유족이 법원에 대해서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변호한 재판 기록을 달라, 기록 일체를 달라 이라고 하는 요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선일보가 방금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심리가 약해서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이렇게 변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까지 삼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이재명 조카 결국은 구속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살인사건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살인사건의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일체의 문서를 좀 달라, 그래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최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은요, 작년 12월에 손배소 청구 소송을 낸 후에 6개월간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사건 기록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지 51일이 된 지난 2월 21일에야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다.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다 취지의 딱 4줄짜리 답변서만 제출하고요,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상세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겠다 이렇게만 밝혔어요. 그러면서 지난 변호인도 제대로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11일 날에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담당했던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를요,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어요. 근데 이 나승철 변호사는 2017년도 대선 때도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고,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요, 6월 9일 날 첫 변론 기일이 6월 9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요,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누구냐면 김씨인데, 김모 씨인데, 김모 씨가 2006년도 5월에 본인과 사귀다가 헤어졌던 애인 A씨 집을 찾아가서요, A씨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 1심과 2심에서 이 김씨를 변호했는데, 그 당시 이재명 후보는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고, 이 A씨의 아버지가 이 후보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측 이재명 후보의 당시 변호 관련 기록 일체를 달라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요, 이 도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저히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성남시장 2번 해먹었죠. 경기지사 해먹었죠. 대선 후보 2번이나 했죠.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이번에 개항을 이제는 심판 확실하게 내릴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하는 점을 개항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개항 구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걸고요, 반드시 낙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